지살수를 다 가르쳐 줬거든, 술법을. 이걸 초싹거리면서 이 원숭이가 동문들한테 자랑을 했다고. 니들이 배운 거 형편없고 나는 이런 거 배워. 그거 알자마자 서울에서 바로 파문합니다. 아주 그 파문한 대목이 아주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엄청나게 공갈을 칩니다, 손오공한테. 너 이놈 새끼 어디 가서 나한테 배웠다고 그런 소리 입 밖에도 냈다가는 내가 네 뼈를 발라버릴 거다. 이런 식으로 공갈을 쳐. 공갈이 아니라, 왜냐하면 손오공이 도를 배우는 그 금기를 어긴 거야. 이게 남한테 자랑하고 재주는 그렇게 드러내는 게 아니거든. 정말로 자기 향상을 위해 쓰이는 도를 남한테 과시하고 내 힘 이렇다라고 자랑한 데 쓰면 이건 큰일 나는 거거든. 그래 바로 파문시킨 거예요. 이건 물론 얘기로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도 있지만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또 내놓을 수 없는 점들이 있어요. 왜? 금단대도가 이게 큰 도고 여기에 엄청난 잠재적인 힘이 있거든. 이걸 아무나 갖다 다 번하게나 했다가 이놈들이 이상한 짓 해봐. 말이야. 그러니까 혹시라도 사람 잘 가려서 배울 만한 애한테 쉽게 가르쳐 이제 설명해 줬겠죠. 그런데 너무 첫 번부터 이게 막아놓는 건 거꾸로 많은 사람들 망치는 지름길이라고 북창 선생은 생각한 것 같아. 그래도 이건 해줘야지. 가장 첫 걸음부터 못 걸게 해놓고 뭐. 이래서 아마 북창 선생은 이걸 풀어놓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깜냥으로. 그래서 쉽게 얘기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수지방 손댈 길을 몰라서 착수할 방법을 모르고 또 수단어 기식지 중 숨 쉬는 가운데서 그 단을 닦는다는 것을 몰라서 어떻게 바깥으로 금석에서 구한다. 금석에서 구한다는 건 뭐냐? 금석지제를 통해서 약을 만듭니다. 약을 이제 그 외단술이라고 하죠. 외단법에 쓰는 약재가 많은 약재들이 금석재입니다. 금속재, 수은, 납, 운모, 거기다가 자금사 만들 때 보면 돌로 된 화석, 다슬기, 이런 게 많이 들어가. 금석재를 많이 쓰기 위해서 비율은 이제 단약 만드는 제조가, 그래서 금석에서 구한다는 건 외단, 단약 만드는 데서 그 수단 지도를 구한다. 단약 만들어서 오래 살려고 한다. 이렇게 표현한. 그런데 이걸 약간은 위험하다고 했는데 사실 위험합니다. 우선은 지금 세상에서는 단약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단약 만들어서 건강을 도모하고 하는 게 배제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지금 세상에서도 공진, 단인, 단자 붙은 거 많잖아요. 좋은 약들이죠. 그런데 정말로 불로장생에 가까운 그런 단약은 거의 없어요.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하다못해 하급의 약재라도 제대로 법제법을 알아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그거 잘못 만들면은 극약이 돼요. 또 그걸 또 쓰는 법을 제대로 모르면 또 극약이 돼요. 굉장히 다중의 위험성이 있어요. 그거하고는 좀 약간 비유가 되니까 그냥 얘기하죠. 촬영약이나 이 만들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약재 중에 자금사라는 약재가 있어요. 자금사. 여기서 연정원에서 많이 회원들한테 보급한 약재 가운데도 용호단이라는 게 있어요. 용호단에 꼭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게 자금사예요. 근데 자금사를 지금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내가 의심스러워요. 제대로 재련법을, 법제법을 배운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어른께서 공개적으로 사람 모아서 법제법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아버지는 배웠어요, 우리 아버지. 칭찬도 들었대. 얘기하시대. 자금사를 많이, 어려워. 약재를 넣고 밑에서 뜨거운 불로 구우면 전기가 올라오는데 그걸 구리판에다 이렇게 찬물 붓고 엉겨붙게 해야 돼, 자금사. 긁어낸 게 자금사야. 그게 많이 엉겨붙게 하는 법을 아버지가 개발했더니 그 봉호 어르신이 칭찬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 만드는 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리고 이 자금사가 맹독이야. 진짜 맹독이에요. 쇠에다 이렇게 발라놓으면 쇠가 부식한다고 그래요. 그게 맹독. 그런데 이게 또 이런 촬영약이나 만들 때는 반드시 들어가.
이게 보통 설명에 뭐라고 나오느냐? 구충 청혈지 성제야. 청혈구충. 피를 맑게 하고 몸에 있는 온갖 벌레, 나쁜 것을 몰아내는 성스러운 약재라고 했어. 엄청 독해요. 그 독하다고 표현하니까 봉어르신이 그것 때문에 돌아가실 뻔했는데, 오늘 세배를 갔더니 올해 내가 죽는 해요. 그게 무슨 말씀이야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아니 운이 그렇다고. 사주 운이 그렇다고. 근데 이 올해를 남기면 한 10년 더 살게요 그러시. 근데요, 그 해를 구정 한 달을 남기고 사흘간 혼수상태 들어가셨어요. 그거 자금사 잘못 드시고. 그것도 자금사인 줄 알고 드셨으면 말이 안 돼. 이거 촬영약을 진다고, 용어다니까 뭘 진다고. 자금사를 독하게 푸는 거야. 이제 여러 죄를 지려고 그걸 섞어서. 그러니까 우선 많은 죄를, 약죄를 지어야 되니까 독하게 풀어놔. 근데 무생무치야, 이게. 맑아. 가루를 풀으면은. 맑은 물 같아. 그걸 바로 쓸 거라고 탁자에다 얹어놨는데 이렇게 뚜껑을 덮고 위로 덮고, 이걸 벌컥 마신 거예요. 자금사를 독하게 푸는 거. 그대로 그냥 혼수상태. 위로 피가 쏟아지고 밑으로 사흘간 혼수상태가 들어가셨어요. 아버지가 그때 간병을 하셨다고 그래. 근데 의사들이 수근수근 하더래. 이 노인네 피 좀 봐. 피가 젊은 사람 피처럼 맑다고. 노인네 피는 되게 끈적끈적하고 옮기는데 그게 맑다고 수근수근 하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시는데, 그리고 사흘 만에 깨나셨어요. 그러고 그만큼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 재밌는. 하여튼 그런데 그래도 해요. 자, 이중의 위험이 있죠. 만들 줄 아는 사람이, 제대로 만들 줄 아는 사람이 드물어. 만들어도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 없어. 구리도 제대로, 구리 법지 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 이제는 구리 만들려면 구리가 차력에도 쓰인대요. 구리 차력이라고 그래. 동차라고 그래. 구리 먹어서 힘내는 법이 있어요. 구리가루. 근데 구리가루를 날로 먹으면 큰일 나요. 왜? 이게 뭐 과학 상식에도 나오는 건데, 구리녹은 맹독이야. 굴에 풀은 녹이 있습니다. 굉장히 독성이 강합니다. 날구리 먹었다가는요, 큰일 나요. 병 나요. 그 날구리를 못 먹으니까 구리 법제를 합니다. 법제라는 과정을 거치면 독이 없어. 녹이 안 쓸어, 첫째로. 유황화금을 써. 구리가루 만든 걸 보면 새카매. 누런 구리가 아니라, 동색, 새카만 구리가 나와요. 아마 유화구리가 되는 거야. 그것도 나중에 먹을 때는 호두기름에다 볶아 먹어. 호두기름에다. 그럼 호두기름에다 이렇게 대충 볶으면은 아마 호두기름의 피막이 씌워져서 또 녹쓰는 걸 이중으로 막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그냥 먹으면 속이 엄청 보대껴요. 날구리를 먹으면. 구리 법제한 것도. 그래서 반드시 그 구리 먹을 때는 배사물, 사물탕, 그걸 배사물로 지어가지고 그걸 끓여서 그거하고 함께 구리를 먹으면은 속이 덜 부대낍니다. 그것도 힘들어서 그것도 힘든 것도 많이 먹기 힘드니까 옛날 어른들을 구리 차력을 하려면 개분동이라고 그래서 닭을 먹여서 구리를 먹었습니다. 닭한테 구리가루를 먹입니다. 그건 좀 거친 구리를 먹여요. 그러면 대개 얘기 들어보면은 우리나라 현찮은 닭은 얼마 못 먹여요. 다 비실비실 다 죽는데 털 빠지고 막 그러면. 그래서 제일 센 닭, 괭가돌이라고 하는 싸움닭이 있어. 일본 싸움닭. 괭가돌이나 아주구리나 토종 튼튼한 닭을 먹이면 그것도 얼마 먹으면 비실거린대, 닭이. 그 닭을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주로 뼈하고 피를 많이 먹었어요. 고기는 별로 효과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옛날 어른들이 그 닭을 1000마리 먹었다는 사람이 있어. 옛날 닭 1000마리는요, 끔찍한 얘기예요. 지금처럼 양계장님처럼 큰 부자 아니면 닭 1000마리 못 먹어. 우리 어릴 때는 계란 하나 얻어먹기도 얼마나 힘들었는데. 근데 그 닭 1000마리 먹었다는 사람이 사력한 얘기를 보면요, 엄청난 힘을 썼다 그래. 개분동 1000마리하고. 그런 거요. 하여튼 법제가 어려워. 그러니까 제대로 그런 금속지제로 만든 약을 만들어서 불로장생하겠다는 생각은 지금 세상에서는 접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그거 괜히 그런 약 먹으려고 용 쓰지 말아요. 누가 좋다고 해서 함부로 먹지 말고. 그 얘기하니까 또 우리나라 지금 되게 많이 공진단 같은 건 대중화된 처방이니까 그건 몰라도, 우황청심환도 주약제 빠졌습니다. 우황청심환에 굉장히 중요한 주약제 중에 경명주사인데
경명주사가 수은화합물이거든. 그게 지금 현대의학에서는 용서 안 돼요. 다 경명주사 뺍니다. 그러니까 주약제 중에 하나인 경명주사가 빠진 의왕청심환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만큼 약 먹기라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을 먹어서 건강해지겠다 이런 소망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혹시 그 다음에 조금만 앞에보다 해면이 좀 많아서 좀 진도가 덜 나가. 금욕 폐기자 조금 욕까지 할게요. 간단히 다음에도 하더라도 지금 폐기를 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정심하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고요하게 하고 첩족 단좌 발을 포개고 단정하게 앉아야 됩니다. 앉고 수렴 눈꺼풀을 내려서 아래로 내려다보되 안대 비백 눈은 코끝 비백을 코끝을 비백이라고 합니다. 비백 눈은 코끝을 향하고 코끝은 배꼽을 재륜이라 배꼽을 향하게 한다. 우선 이게 육체적인 자세입니다. 첩족단좌 여러분들이 아는 요 잔주에 나오듯이면 불교 서적에서는 요걸 금강좌라고 한다. 금강좌라는 건 여러분 모르고 가장 쉽게 하는 건 결가부좌라는 다리를 이렇게 엇갈리게 포개하는 거 알죠? 결가부좌라는 모르는 분은 없어요. 결가부좌입니다. 첩족단좌라는 건 금강좌라고 효과가 있어요. 결과부자를 해보면은 허리가 펴집니다. 그리고 오래 앉아있어도 허리가 덜 피로하고 좋습니다. 근데 처음 하는 사람은 죽을 맛입니다. 예전에 어디 수련대 가서 얼마를 끝내고서 돌아올 때 참선이 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참선의 정의를 한마디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발목이래. 얼마나 발목이 아팠든지 그 양반은 가부좌가 아니야. 이게 반가부좌만 해도 돼요. 한쪽만 올려야 된단 말이지. 저쪽 다 올릴 필요 없고 한쪽은 밑에다 반가부좌 해도 돼. 그런데 결가부좌가 오래 가는데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 걸려서 공부를 못할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차츰차츰 익숙해지는 건 몰라도 앉는데 정신 다 쏟아서 공부 못하면 그건 무슨 꼴이야. 본말이 전도가 되는 거지. 공부 잘하려고 결가부좌 하는 겁니다. 근데 오래 하다 보면 나중에 길이 들고 그러면 이게 편해지는 때 그때 오래 하더라도 처음부터 결과부터만 죽어라고 고집하지 말 거예요. 처음에는 차츰 훈련을 쌓는다고 생각하고 반과부처부터 시작하고 이게 어느 정도 되면 한번 시도해서 좀 앉아보고 그래서 익히도 그러니까 결과부자 안 돼가지고 공부 포기하는 건 바보. 그러지 말 것, 저때. 결과부자를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해보면 오래 앉아요. 그러고 쭉 어느 정도 해서 호흡하는 것도 편해져요. 결과부자. 수렴하시 눈꺼풀을 내려서 아래를 바라보는데 눈은 비백을 향한다. 여기서 또 주의. 코끝을 향하게 하는 거지 코끝을 쳐다보는 거 아니다. 코끝을 쳐다보는 게 무슨 공부야. 코끝 쳐다보는데 신경 쓰지 절대 말 것. 거기다가 일단 그 정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쳐다보는 정도로 했으면 끝이야. 그 다음에 눈에다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호흡에 신경 쓰는 거지. 왜 코끝에 신경을 써? 코끝에 신경 쓰면 공부 못함. 그러니까 향하게 하는 거지 의식으로 코끝을 쳐다보는 건 아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 코끝 자꾸 쳐다보라고 그래? 공부 못해요. 절대 아닙니다. 코끝을 향하게 한다. 그 다음에 코끝은 배꼽을 향하게 한다. 요게요 조금 불교하고 달라요. 불교에서 이제 금강자면 불교에서 많은 경우에는 시선 위치를 되게 앉은 데서 조금 앞에다 둬요. 여기 좀 설명이 다른 거예요. 불교 참선하는 사람들. 그런데 되게 아마도 여기에다 정신을 나중에 두기 때문에 정신과 시선과는 많은 관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호흡하는 단전에 신경을 쓰는 이 선소 공부에는 이것이 되게 일치가 되는 선에다 놓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불교에서는요 그거 안 해요. 불교 참선법은 언제나 시선을 적당하게 요 앞에 둡니다. 요 앞에다 정도 두고 그것도 거기 쳐다보라는 말은 아니고 그 정도의 시선을 맞춥니다. 이건 그러니까 단전호흡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읽어요. 그렇게. 그러나 절대 주의할 거 여기서 주의할 거 신경 쓰고 코끝 쳐다보지는 말아라. 절대 그건 금지. 그 다음에 공부정신
정신 공부라는 것은 여기에 다 달려 있다. 이때 협척여 거리움. 요건 이제 그 봉어르신이 단주어. 등과 이 등 척추는 마치 수레바퀴처럼 약간 둥근 모습을 한다. 억지로 이렇게 펴고 하는 게 아니다. 억지로 멋쩍 하지 말고 살짝 구부린다. 그래야만 이게 됩니다. 안대 비백 비대 재륜이 되고 이걸 억지로 피면 절대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 어르신 그 정주한 모습을 보더라도 약간 어깨 쪽이 이렇게 굽었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지 이걸 어쩍지로 펴는 거 아니다. 그 옛날 고불 그 불교의 고불 그 불상을 보더라도 그렇게 옛날 불상들은 약간 구부린 모습이라고 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이거 다릅니다. 불교에서는 이 얘기 안 합니다. 비백, 재륜 얘기가 없어요. 불교에는. 안대, 비백, 비대, 재륜이 불교 참선법에 없습니다. 구별이 불면 불교에서는 대개 시선 요 앞에. 여기서 얼마 정도 떨어지죠. 원장님도 그러잖아요. 편하게 그냥 한 뼘 반 정도 앞을 보라고 오셨어요.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 이론에 여기 북창계는 요 앞에 보는데 대개 왜 그러냐? 우리 시선하고 정신이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 배꼽에다가 결국은 정신을 모으는데 그 일치되는 것이 편하다라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고집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기본 자세는 이렇게 약간의 융통성을 두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해야 돼. 입식면면하고 출식미미 상사신기 상주어 제하일촌 3분. 입식면면 숨을 들여쉬는 것을 면면은 뭐예요? 끊임없이 한다예요. 출식미미 숨을 내쉬는 것을 미미하게 한다. 요거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숨 들이쉬는 것이 아주 면면이라는 것은 일정하게 끊임이 없어요.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약간 굴집날쭉하면 안 되고 일정하게 꾸준히 면면이에요. 끊어짐이 없다는 거예요. 원래가. 근데 끊어짐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들이쉬는 것이 약간 빨랐다 느렸다 해도 안 되고 면면이 쭉 들이쉬고 출식할 때 미미라는 것은 가늘게 곱게 쉬라는 얘기인데 뭐냐? 이거는 훅 하는 식으로 함부로 내뿜지 말아라. 푹 내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숨이 거칠으면 안 돼요. 거칠음. 근데 여기서 제가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 입식 면면하고 출식 미미라고 하니까 숨을 아주 너무 가늘게 하고 작게 쉬려니까 호흡량이 줄으면 안 돼. 호흡량 줄으면 병나요. 요거 문자에 걸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호흡하는 것대로는 해야 돼. 적어도 그것보다 커진 몰라도 괜히 면면 미미한다고 해서 호흡을 아주 줄이다 보면 왜냐하면 호흡 가슴이 졸아붙어. 숨이 줄고. 그럼 공부 안 돼. 자연스럽게 들이쉬는데 이것을 처음에 시도하는 건 꾸준히 들이쉬고 거칠게 안 내쉬다 보면은 차츰차츰 이게 다듬어져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걸 갖다가 처음부터 숨 죽여서 들이쉬고 그러면 평소에 들이쉬는 거 반만 들이셔도 시간이 끝나? 미미. 이러니까 이것도 또 미미 하려니까 이것도 가다가 숨이 차. 이건 공무망치는 장본이다.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평소에 쉬던 만큼 쉬는 것을 고르게 쉬고 첫째 4번 들이셨으면 4번 내쉬는 규칙성. 그 다음에 거칠지 않고 쭉 끊이지 않고 들이쉬고 훅훅 하는 이런 식으로 내뿜지 않고 고르게 쭉 조심스럽게 내뿜는다. 요걸 지키되 여기에서 괜히 호흡에 괜히 주눅 들어갖고 그냥 숨을 줄이다 보면 예전보다 반 들이셨는데 시간이 다쳐서 이제 숨 차서 이제 너무 그럼 어떻게 돼요? 갈수록 숨이 줄어. 공부 안 됩니다. 여기에 걸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 아니에요. 왜냐하면 호흡량이 늘으면 늘어야지 줄으면 안 돼요. 아니, 제 과학적으로 생각해도 기를 갖다 죽게 하려는데 평소에 들이쉬는 기가 평소보다 더 적으면 죽기가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네.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것을 정상적으로 하는 것을 면면미미라는데 조심을 해야 되는 거지. 요걸 반쯤 들이시면서 면면미미하면은 호흡량 자체가 날이 갈수록 줄어듭니다. 그럼 건강망치기 딱 좋다. 아니요, 절대. 저는 제 얘기예요. 조심해야 돼요. 평소에 하는 호흡을 면면미미라는 데 맞추고 규칙성에 맞게 딱 고르게 여기다 맞춰야 되는 것을 출발점으로 하다 보면은 차츰차츰 면면미미의 경지가 깊어져요. 이렇게 가는 거지 절대로 억지하지 말아라.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공부할 때 억지로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평소에 자연스러운 것에다가 요걸 가밀해서 해야지 부자연스럽게 하다 보면은 평소에 하던 호흡이 반만 해. 평소에 하던 우선 육체적으로만 가죠. 아니다. 그 다음에 늘 기운을 신기는 마음과 기운이 함께 가는 거니까 그것을 지하 1촌 3분, 배꼽 아래 1촌 3분 정도 되는 데다가 둔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처음에는 안 돼요. 계속 하다 보면 호흡이 자연스럽게 깊어집니다. 그거 이제 억지로 거기까지 호흡을 밀려고 하지 마세요. 정신을 두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면 자연스럽게 호흡이 깊어지는 거지, 거기다 억지로 힘을 줘서 지하 1촌 3분이라는 것도 생물학적이나 의학적으로 거기에 무슨 특별한 단전이라고 하는 공간이 발견된 적이 없음. 절대 없습니다. 그거 아무리 찾으려고 찾지 마세요. 그건 심상공간입니다. 심상공간은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게 심상공간에 그치질 않아요. 거기에 기가 느껴지고 축기가 되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단순히 마음 공간에 머물지 않게 기회가 돼요. 그러나 처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거기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두라고 했는데 거기다 자꾸 힘 주는 사람이 있어. 힘을 꽁꽁. 그럼 어떻게 돼요? 장애 이상 생겨요. 그냥 마음을 가볍게 거기다 늘 두면은 자연스럽게 호흡이, 원래 기운이라는 호흡은요, 마음 두는 데 따라갑니다. 이게 기운 두는 것을 잘 조절하긴 하는 사람 나중에 보면 마음을 여기다 두잖아요. 여기에 기운이 느낍니다. 열기가 느껴집니다. 이런 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억지로 여기 무슨 공간인 단전이라는 특별한 공간이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든가, 거기다 힘을 꽁꽁 준다든가 절대 하지 말 것. 마음을 가볍게 거기다 둔다. 그럼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 처음에는 호흡이 안 닿다가 나중에 자연스럽게 호흡이 거기까지 이르는 듯한 느낌이 와요. 이렇게 가야지 억지로 거기다 힘을 준다든가 거기에 뭐 특별한 정말 단전이 있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고 거기다 꾹꾹 눌러 담는다. 이러면 딱 병 난다. 이건 아주 제가 당부드리는 거예요. 요거 두 가지. 그런데 이 얘기 해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우선 면면미미를 갖다가 자꾸 그냥 면면미미만 강조하면 호흡량이 줄어. 자칫하면. 그러면 처음에 어떤 효과, 아까 공부하다가 머리가 띵하다는 사람이 그러니까 갑갑한 거야. 왜냐하면 평소 쉬던 숨에 반밖에 안 쉬는 거야. 왜냐하면 면면미미에 얽히다 보니까. 그럼 띵해집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원래 하던 자연스러운 데다가 면면과 미미라는 걸 가미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차츰차츰 정말로 가늘고도 길게 돼요. 나중에. 이건 나중 얘기예요. 처음부터 너무 거기다 용 쓰면은 호흡 자체가 줄어. 그건 공부 망치는 지름길이다 라고 생각해요. 단전이라는 것도 심상공간이라고 딱 생각해야 돼. 처음에. 거기다 의식을 둔다는 거 생각하다 보면 나중에 그게 단순히 심상이 아닌 것으로 돼. 그러나 처음에는 심상공간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내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거, 아마도 공부하는데 여기에 걸리는 사람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좀 다 아는 것 같으면서 제가 힘줘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내 당부라고 생각하고 이건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달에 보십시다.